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일수와 해가 주어진 경우 미지수 구하기, 즉 그리고 특수한 해를 갖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정확하게 배워봅시다.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해가 주어진 경우 미지수 구하는 방법. 자, 줄 거 보세요. 지금 16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주어진 해를 방정식에 대입하여 미지수를 구한다. 예제, 바로 밑에 예제를 보면, 자, x 플러스 k 이퀄 3. 자, 이거의 해가 x 이퀄 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므로 x만 변수로 봅니다. 미지수 중에서도 변수죠. k는 상수를 뜻하죠. 실제로는 어떤 정해져 있는 값이지. 3처럼. 당장 여기 k가 뭔지 몰라서 그냥 k로 둔 겁니다. 자, 이 방정식의 해가 x 이퀄 1이라고 했어. 그럼 해 정의는 방정식의 해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즉 등호를 성립시키는 미지수 x의 값이야. 그러니까 쌤이 이야기했지. 해를 주면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꼭 기억합시다. 방정식에 해를 주면 x 대신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1을 대입해 봅시다. x 대신에.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k 이퀄 3. 그럼 이 등식이 성립돼야 되지. 이 등식이 성립하는 k가 구해지면 되는 거지. 자, k가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k는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플러스 1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k는 2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야. 그러니까 대입하면 만족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고요. 두 번째,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봅시다.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은 사실은 방정식이 아니고 사실은 항등식입니다. 자, 생긴 게 방정식처럼 생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자, 줄 거 봅시다. 주어진 식을 ax 이퀄 b의 꼴로 나타내었을 때, 즉 1차 방정식 푸는 그 과정대로 풀어간다라는 겁니다. ax 이퀄 b까지.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ax 이퀄 b의 꼴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 것이에요. 별표하고 a는 0이고, 이고 동그라미, 이고는 그리고의 줄임말인데 앞뒷말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죠. 즉 a 이퀄 0, 이고 b 이퀄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 b가 둘 다 동시에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줄 것이에요. 0 곱하기 x는 0의 꼴이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무수히 많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방정식을 풀다 보면 0x는 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x 이퀄 b의 꼴로 나타냈을 때 x항은 좌변으로 이항해서 다 정리하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다 정리하는 게 1차 방정식 풀이의 기본이죠. 그렇게 했을 때 a가 0이고 b도 0이다. 동시에 0이다. 그럼 해는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x에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시키면 그 방정식의 해가 아닙니까? 그죠? 해가 되거든. 그런데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0 곱하기 어떤 수는 0이야. 그래서 0 이꼴 0을 항상 만족해, 등호를. 어떤 수를 넣어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미지수 x의 값은 x는 모든 수지. 또는 x는 무수히 많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이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되면 해는 무수히 많다. 사실은 방정식처럼 생겼지만 이건 사실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하면 뭘 떠올리라 했죠?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 자, 2x를 이항해 봅시다. 그럼 2x 있었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우변에 1 있고 플러스 1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쌤이 날마다 영상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데 보고 안 보고는 그 각각 학생들 개인의 자유겠지요. 그런데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안 보는 사람들과 매일 강의를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큰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바로 0으로 적으면 계산해서 0이고 똑같은 것끼리 빼니까 0이고 똑같은 것끼리 빼니까 0이다. 이래 해도 되는데 좀 더 분석을 하자면 분배 법칙으로 x로 묶어내고 봅시다. 자,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남은 것을 가로 안에 적어줍니다. 2 빼기 1 빼기 1은 0이고 2 빼기 2도 0이고 그래서 0 곱하기 x는 0이다.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어차피 0이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양쪽 다 0이 개수가 0이 나오면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방정식처럼 생겨서 그래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항등식인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x = 0으로 정리되는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지만 자, 오 5배에 x 플러스 2는 5x 플러스 10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보자. 만족하는 x의 값은 해지 뭐. 전개해 봅시다. 전개가 기본이죠. 5x 5, 10 이퀄 5x 플러스 10. 객관식이다. 볼 거 없습니다. 양변의 식이 같죠. 해는 무수히 많다. 또는 해든 모든 수이다. 해는 모든 수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직접 풀어보면 자 5x 소수랭이다 생각하고 직접 풀어보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여기 10이 있었고 플러스 10 이항하면 마이너스 10. 자, x로 묶어내면 5 빼기 5 이퀄 0이죠. 5 빼기 5는 0이죠. 0 곱하기 x는 0. 그 x에 어떠한 수를 넣어도 항상 0 이퀄 0 등호가 성립하니까 해는 모든 수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차 방정식의 해가 없는 경우 봅시다. 자, 1차 방정식의 해가 없는 경우 주어진 식을 역시 ax = b의 꼴로 나타냅니다. 자, 나타냈을 때 a가 0이고 콤마는 이겁니다. b는 0이 아니다. 그리고니까 콤마가 그리고거든.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한꺼번에 얘와 얘가 다 싹 다 a가 0이고 동시에 b는 0이 아니다. 즉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 여기 0이 아닌 수가 와야 돼.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0이 아닌 수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꼴을 설명하면 그 줄것에 빨간 글씨 노랗게 형광펜 끄어놓듯이 해놓은데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상수. 상수는 숫자를 말하죠. 이런 거 0이 아닌 상수 뭐 이런 7이나 8이나 뭐 5나 0이 아닌 숫자가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얘는 해가 없느냐? x에 어떠한 수를 넣어도 좌변은 0이야. 0 곱하기 뭐는 0이야. 그지? 밑에 점 찍으면 소수고 가운데 점 찍으면 곱셈입니다. 자, 이거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항상 0이 되지 절대 7이나 어떤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7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해는 없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하는 거 정말 중요한 단원이에요. 5x 플러스 3은 5x 플러스 3은 5x 플러스 4. 자, 풀어봅시다. 좌변 우변 식은 안 같죠? 눈치 끌었죠? x항은 같고 상수항이 다르면, 자, 상수항이 다르면 해가 없다라는 거죠. 자, 확인해 봅시다. 이걸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적어 볼까요? 좌변에 5x 있었는데 우변에 5x가 이항되면 0x라고 적을 수 있죠. 아까 설명했듯이. 양변에 3을 빼도 됩니다. 3이 이항되어도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x에다가 어떠한 수를 넣어도 0 이퀄 1 절대 만족 안 하죠. 그래서 해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가 세 문제밖에 없습니다. 밑에 세 문제를 풀어서 숙제를 올리시면 되는데, 잠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처럼 생긴 방정식들을 한번 해를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자, 1차 방정식처럼 x에 대한 1차 방정식처럼 생긴 놈들은 전부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됩니다. 해를 구할 때. 해를 구하는 것을 푼다라고 합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죠. 자, 이때 x항은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이런 꼴이 되지. 자, 이런 꼴로 만들었을 때에 만약 A도 0이 아니고 B는 상관이 없어. 0이든가 말았든가. 자, A가 0이 아니면 B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 0이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쉽게 기하는 방법. 1차항의 개수 A가 0이 아닌 경우, 0인 경우 이렇게 나누면 돼요. 자, 1차항의 개수 A가 0인 경우가 바로 해가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쌤이 적어주는 거 여러 번 적어보고 안 보고 적을 때까지 적어보고 머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쓰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고등학교 가도 쓰이고 대학 가도 쓰이고 계속 써요. 자, 해가 특수한 경우고 이 경우는 해가 한 개 나오는 경우예요. 1차 방정식이니까 한 개 나오겠죠. 확인해 봅시다. 이 경우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는, 자 봅시다. 만약에 B가 0이면 해가 모든 수가 되는 게 되겠죠. 아까처럼. 쏘리 잘못 적었어요. A가 0이 아니죠. 쏘리. 0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0이 아닌 숫자를 적어 볼게요. 만약에 이렇다라는 거죠. 이런 식이야. 그럼 얘는 이때 B는 0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죠. 봐요. 0이면 X는 양변에 7로 나누면 7분의 0은 0이지. 이렇게 해가 하나 존재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한 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1차 방정식입니다. 또 0이 아닌 숫자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일반화시킨다는 말은 공식화한다. 즉 미지수를 사용해서 공식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generalization, 일반화한다. 자 봅시다. 그럼 이 방식은 A가 0이 아니니까 X의 개수 A로 나누어서 근을 구하는데, 해를 구하는데, A가 0이 아니라는 말은 1차항이 존재한다는 말도 되고, A가 0이 아니라는 말은 A로 지금 나누어야 하는데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A분의 B 이렇게 한 개의 해가 존재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방정식이에요. 근데 A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A가 0이면서 동시에 B가 0인 경우,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A가 0이면 1차에서 A가 0이면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렇게 되죠. 0 곱하기 X는 0. 자, 그럼 X의 어떤 수로도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해는 모든 수. 그런데 자, 방정식이라고 했지만 생긴 게 방정식처럼 생겼으니까요. 자, 사실은
이 경우는 항등식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럼 다음 방정식이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답이 이래 나온다. 그럼 이상하죠. 항등식인데 왜 방정식이라고 했을까? 그냥 항등식이나 방정식이나 생긴 것은 x항 존재, 등호 존재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리기 때문에 형태가 같다라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그냥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사실은 항등식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해가 모든 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B가 오죠. 0이 아니야 B는. 그죠? 그러면 0이 콜 B가 되어서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해는 없죠. 이렇게 돼요. 해는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해가 모든 수인 경우를 수학 지금은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안 쓰는데 원래는 썼지만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죠. 원래는 해가 모든 수인 경우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낫이 아니고 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뭐 상식적으로 해가 없다는 말은 해가 구해지지를 않는다.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능할 능자 아니 불자 능하지 않다. 해가 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 용어를 굳이 쓰지 지금은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해는 모든 수이다. 해는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1번, 2번 밑에 문제 1번, 2번, 3번을 풀어서 숙제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